10월의 차가운 비가 서울 거리를 무자비하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네온사인들이 젖은 아스팔트에 반사되어 형형색색의 빛을 그려내는 가운데 한 작은 골목에서는 12살 소년 김민준이 낡은 박스 조각을 머리 위에 올리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옷은 여러 번 기워진 흔적이 역력했고 신발은 밑창이 떨어져 나가 발가락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민준의 어머니는 석 달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그가 5살 때 집을 나간 후 소식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민준을 부담스러워했고 결국 그는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순수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이날도 민준은 근처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 냄새를 맡으며 허기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한 상태였지만 그는 결코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근처 상점 앞을 청소해주거나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일을 하며 작은 돈을 벌어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그때 골목 끝에서 고급스러운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50대 중반의 위험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는 한눈에 봐도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최대 건설회사인 태양그룹의 회장 박태수였습니다. 박태수는 이날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이 골목 안에 있는 전통 한정식집을 찾았습니다. 그 식당은 비밀리에 중요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유명했고 오늘도 수백억 원 규모의 건설 프로젝트에 관한 논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골목 한편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민준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얘야, 여기서 뭘 하고 있니? 박태수의 목소리는 의외로 따뜻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어른이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나쁜 의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비를 피하고 있어요. 민준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태수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 한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이 아이를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식사는 했니? 네, 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동정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태수는 그 거짓말을 눈치챘지만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민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배고픔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에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그 돈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갚을 필요 없다. 그냥 건강하게 자라라. 박태수는 그 말을 남기고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느끼는 인간적인 온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두 사람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대명루라는 이름의 한정식집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동네 식당 같았지만 실제로는 재계의 거물들이 은밀한 거래를 위해 찾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오늘 박태수가 만날 상대는 정치권의 실력자로 불리는 김 부장과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신성건설의 대표 최민호였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식당 안은 한적했습니다. 주인 이 씨는 이런 중요한 만남이 있을 때면 다른 손님들을 받지 않았습니다. 박태수가 도착했을 때 김 부장과 최민호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정중하게 인사를 나눈 후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님, 이번 신도시 프로젝트 관련해서 저희가 확실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김 부장의 목소리는 낮고 신중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핀 후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부에서 다음 달에 공식 발표할 예정인데 경기도 남부 지역에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섭니다. 규모만 해도 수십만 평에 이르죠. 박태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런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다면 해당 지역의 토지를 선점할 수 있고 그것은 수천억 원의 이익을 의미했습니다. 100% 확실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으니까요. 최민호도 끼어들었습니다. 저희도 이미 해당 지역 토지 매입을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박태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거래는 항상 위험이 따랐지만 성공한다면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방에서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된 한정식이 하나씩 테이블에 올려졌습니다. 박태수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첫 번째 반찬을 입에 넣기 전에 잠시 주저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민주는 박태수가 준 돈으로 근처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서 먹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으로 넘어가자 그는 한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포만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박태수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문득 식당 뒤편으로 돌아가 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창문이 있어서 주방의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기심을 참지 못한 민주는 조심스럽게 식당 뒤편으로 이동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주방에서는 요리사가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보기에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요리사가 특정 접시에만 작은 병에서 무언가를 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들키면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자세히 보려고 창문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때 요리사가 그 접시를 홀로 내가는 종업원에게 건네며 뭔가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접시는 꼭 저 자리 손님에게 가져다 드려야 해.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요리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민준의 예민한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접시가 향하는 방향은 박태수가 앉아있는 테이블이었습니다. 민준은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누군가가 박태수를 해치려 하고 있었고 그 방법은 음식에 독을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태수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민주는 즉시 식당 정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어준 그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식당 문을 거칠게 열고 뛰어들어갔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고 숨이 가빠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박태수를 향해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먹지 마세요. 아저씨,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식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박태수는 젓가락을 든 채로 완전히 멈춰 있었고 김 부장과 최민호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뭐 하는 거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김 부장이 화를 내며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그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태수를 향해 다가가며 계속 경고했습니다. 정말이에요. 독이 들어있어요. 주방에서 봤어요. 박태수는 민준의 절박한 눈빛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이런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박태수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얘야, 진정하고 자세히 말해봐. 무슨 일이야? 박태수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의 손은 이미 젓가락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이 본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에서 요리사가 작은 병에서 뭔가를 아저씨 음식에만 뿌리는 걸 봤어요. 그리고 종업원한테 꼭 그 자리에 가져다 주라고 했어요. 그 순간 주방에서 나온 요리사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들켜버린 것을 깨달은 그는 당황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박태수는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김 부장님, 최 사장님, 이런 일이 벌어진 이상 오늘 만남은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박태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김 부장과 최민호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무언가 계획이 틀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고 식당 안에는 박태수와 민준, 그리고 당황한 식당 주인만이 남았습니다. 이씨, 설명해 보시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박태수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식당 주인 이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협박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최민호 사장이 제 가족을 위협했습니다. 만약 거부하면 우리 가족을 해치겠다고. 박태수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오늘의 만남 자체가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최민호는 신도시 개발 정보를 미끼로 박태수를 유인한 후 독사를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양그룹을 차지하려는 음모였습니다. 박태수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증거 수집을 위해 독이 들어간 음식을 보존시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민준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얘야,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죽었을 거야. 박태수는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민준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야. 넌 내 생명의 은인이다. 박태수는 민준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비에 젖은 낡은 옷, 너무 작은 신발, 그리고 말라있는 몸. 하지만 그 무엇보다 순수하고 용감한 마음. 박태수는 이 아이에게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얘야, 너에게 보답을 하고 싶다. 뭘 원하니? 민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수줍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아저씨가 괜찮으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 순간 박태수의 마음에 번개가 친 것 같았습니다. 이 어린 소년의 순수함과 선량함이 그의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그냥 보낼 수 없다고. 경찰이 도착하여 상황을 정리하는 동안 박태수는 민준과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는 멈추었고 하늘에는 무지개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말입니다. 박태수는 민준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이가 제대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차 안에서 민준은 처음 타보는 고급 승용차의 부드러운 시트에 앉아 신기해했습니다. 얘야,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박태수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민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는 3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집을 나가셨어요. 박태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혼자서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디서 살고 있니? 그냥 여기저기요. 민준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태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민준은 다행히 큰 병은 없었지만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충분한 영양 공급과 안정된 환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병원을 나온 박태수는 민준을 백화점으로 데려갔습니다. 새 옷을 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민준은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박태수의 강한 권유에 못 이겨 따라갔습니다. 이걸로 하세요. 민준은 가장 저렴한 옷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박태수는 아이에게 어울리는 좋은 옷들을 골라주었습니다. 신발도 속옷도 모든 것을 새로 사주었습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은 민준은 완전히 다른 아이 같았습니다.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에 원래 가지고 있던 수려한 외모가 드러났습니다. 박태수는 이 아이가 제대로 된 환경에서 자란다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될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얘야, 나와 함께 살지 않을래? 박태수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래. 너는 내 생명을 구해줬잖아. 그리고 나도 혼자 사는 게 외로웠거든. 박태수는 진심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가족이 없었고 사업 성공 뒤에 찾아온 것은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만나면서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된 것 같았습니다. 민준은 꿈만 같았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거리에서 떨고 있던 자신이 이제는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할게요. 박태수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두 사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박태수는 민준을 정식으로 입양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개인 교사를 구해 민준의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놀라운 학습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정신력이 공부에서도 발휘된 것입니다. 한편 최민호와 김 부장은 독살 시도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박태수의 증언과 물적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그들의 음모는 완전히 밝혀졌습니다. 최민호는 박태수를 제거한 후 태양그룹의 건설 프로젝트를 가로채려 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고 민주는 작은 영웅으로 불리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태수는 민준이 평범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언론 노출을 최소화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박태수와 민준 사이에는 진정한 아버지와 아들의 정이 생겼습니다. 박태수는 민준에게 인생의 지혜를 가르쳤고 민준은 박태수에게 순수한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행복해요. 어느 날 저녁 민준이 박태수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나도 그렇다, 아들아. 내가 와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박태수도 진심이었습니다. 사업의 성공도 중요했지만 이제는 민준과 함께하는 일상이 더 소중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민준은 이제 17살의 당당한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키도 훌쩍 자랐고 얼굴도 준수하게 변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눈빛에는 자신감과 지혜가 가득했습니다. 박태수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게 자란 결과였습니다. 민준은 서울의 명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성적도 전교 1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웠던 과거를 기억하며 항상 겸손한 마음을 유지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했어요. 민준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하루 있었던 일을 박태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봉사활동이었니? 노숙자분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는 거였어요. 예전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더 열심히 했어요. 박태수는 민준의 말을 들으며 뿌듯해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겪었기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줄 아는 아이로 자랐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 그런 마음을 계속 가져라. 성공한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한다. 네, 아버지.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하니? 제가 태양그룹을 물려받게 되면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민준의 질문에 박태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민준은 이미 회사 일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고 주말이면 종종 사무실에 와서 박태수의 일을 도왔습니다. 능력은 충분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야. 돈과 권력은 사람을 바꿀 수 있거든. 저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될게요. 박태수는 민준의 진심을 믿었습니다. 5년 동안 지켜본 결과 이 아이는 정말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들의 행복을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박태수의 친척들은 갑자기 나타난 양아들이 회사를 물려받게 될 것을 걱정했습니다. 박태수의 조카 박진우는 그 중에서도 가장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원래 태양그룹의 후계자가 될 거라고 기대했었기 때문입니다. 삼촌, 정말 그 아이에게 회사를 맡기실 건가요? 진우는 어느 날 박태수를 찾아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내 아들이다. 당연히 회사를 물려줄 생각이야. 하지만 혈육도 아니고 출신도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박태수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사람됨이지. 그래도 더 이상 이런 말 하지 마라. 민준이는 내가 인정한 아들이야. 박태수의 단호한 말에 진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민준에 대한 질투와 원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르는 민준은 여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싫어하는 진우에게도 예의를 다했습니다. 진우 형, 오늘 회사 견학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아니다. 바쁘다. 진우의 차가운 반응에도 민준은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언젠가는 자신을 인정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해 여름 박태수는 민준을 데리고 해외 사업장을 시찰하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민준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세상이 정말 넓네요. 싱가포르의 마천루를 바라보며 민준이 감탄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아. 태양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꿈이야. 꼭 그렇게 만들 거예요. 아버지가 이룩한 것보다 더 큰 기업으로요.
민준의 눈에는 야망이 아닌 건전한 목표의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태수는 이 아이라면 정말 태양그룹을 더 큰 기업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민준이 20살이 되던 해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박태수가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의사는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되찾은 박태수를 보며 민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5년 전 거리에서 떨던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자 아버지를 잃을 뻔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박태수는 약한 목소리로 민준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에는 각종 의료기기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해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당분간은 상무들이 대신할 거야. 넌 학교 다니는데 집중해라. 하지만 민준은 학교보다 아버지와 회사가 더 걱정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병원과 회사를 오가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박태수가 쓰러진 소식은 곧 재계에 퍼졌고 태양그룹의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경쟁사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태양그룹의 프로젝트를 가로채려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진우가 몇몇 임원들과 함께 민준의 경영 승계를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인 것입니다. 이사회를 열어야 합니다. 회장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경영권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해요. 진우는 주요 임원들을 설득하며 자신의 입지를 넓혀갔습니다. 민준 씨는 아직 너무 어리고 경험도 부족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경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일부 임원들은 진우의 말에 수긍했습니다. 실제로 민준은 아직 대학생이었고 경영 경험이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민준은 이런 상황을 알게 되었지만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병원에서 아버지를 돌보고 회사에서는 임원들의 회의를 참관하며 경영을 배웠습니다. 민준아 힘들지? 박태수는 어느 날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이런 일로 힘들어하면 안 돼요. 내가 생각보다 더 성숙하구나.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어려움은 사람을 성장시킨다고 하셨잖아요. 박태수는 민준의 말을 들으며 이 아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으로 자랐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한편 진우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언론에 민준의 출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내보내게 했습니다. 태양그룹 후계자 논란. 양아들의 정체는? 이런 기사들이 연일 쏟아지자 민준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경영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 말 하지 마라. 내가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민준아,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어떤 시련도 이겨낸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라. 박태수의 격려에 민준은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실력으로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고. 박태수가 입원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태양그룹은 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주요 프로젝트 입찰에서 연속으로 탈락했고 주가는 계속 하락했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진우는 이 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경영권 장악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임시 경영체제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회장님의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저에게 경영권을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민준은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준비해온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사회에서 발표할 게 있습니다. 민준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임원들이 놀라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당당한 모습으로 앞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3개월 동안 회사의 문제점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해결 방안을 준비했습니다. 민준은 정교하게 준비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태양그룹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가장 큰 문제는 혁신의 부족입니다. 기존 방식에만 의존하다 보니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민준의 분석은 예리했습니다. 그는 건설업계의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고
태양그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환경 친화적 건설 기술과 스마트 시설 구축이 미래 건설업의 핵심입니다. 우리도 이 분야에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임원들은 민준의 발표를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겨우 20살인 청년이 이런 수준의 분석을 해낸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한 임원이 질문했습니다.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미 해외 유명 친환경 건설 회사와 기술 제휴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주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아무도 민준이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맞춰 신재생 에너지 시설 건설 사업에도 진출할 계획입니다. 민준의 계획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했습니다. 그는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실무적 감각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민준의 실력이 자신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경험도 부족하고 경험은 실전에서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민준의 대답은 당당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사회는 결국 민준의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회장으로 임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부여했습니다. 박태수는 병실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민준의 성장에 감격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아들아.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이에요. 아니야. 이건 내 실력이야. 이제 정말 안심이 된다. 민준이 경영을 맡은 후 태양그룹은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친환경 기술 도입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따내기 시작했고 주가도 점점 회복되었습니다. 언론들도 민준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20세의 천재 경영자 태양그룹의 새로운 희망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겸손한 자세로 직원들을 대했고 끊임없이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민준이 부회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태양그룹은 그의 혁신적인 경영으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매출은 30% 증가했고 친환경 건설 분야에서는 업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박태수도 건강을 많이 회복하여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경영은 민준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입니다. 민준은 매주 박태수에게 회사 상황을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박태수는 아들의 성장에 만족해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제는 나보다 더 뛰어난 경영자가 된 것 같아.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더 배워야 해요. 민준의 겸손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해도 자신을 낮추는 모습에 박태수는 더욱 뿌듯해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음험한 방법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민준에게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회사 자금이 부정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익명의 고발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민준은 재무팀장을 불러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장부상으로는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혹시 누군가 조작한 건 아닐까요? 재무팀장도 의아해했습니다. 민준은 직접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진우가 가족 회사를 통해 태양그룹의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익명 제보는 진우 자신이 한 것이었습니다. 민준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진우 형,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민준은 증거 자료를 들고 진우를 찾아갔습니다. 진우는 처음에는 발뺌했지만 확실한 증거 앞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했다. 그런데 어쩔 거야? 진우는 오히려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원래 이 회사는 내 것이어야 했어. 네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말이야.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너 같은 출신 불명의 애가 뭘 안다고? 진우의 말에 민준은 상처를 받았지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는가예요. 위선적인 소리 집어치워. 진우는 결국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언론에 민준의 과거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뒤에서 조종한 것이었습니다. 태양그룹 후계자의 숨겨진 과거. 거리의 불황화에서 재벌 2세로. 이런 제목들의 기사가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민준의 어두운 과거가 자세히 폭로되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부는 민준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부회장님, 기자회견을 열어서 해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서가 제안했지만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명할 필요 없어요. 진실은 시간이 증명할 거예요. 민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의 진정성을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박태수는 아들이 당하는 부당한 공격에 화가 났습니다. 내가 나서서 해명해 주겠다. 안 돼요, 아버지. 제가 직접 해결할게요. 민준은 아버지의 도움도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 시련을 이겨내고 싶었습니다.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는 계속되었지만 민준은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양그룹이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 입찰에서 1위로 선정된 것입니다. 민준이 추진한 친환경 기술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부회장님.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임원들이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5조 원 규모의 거대한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성공을 계기로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수익의 30%는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수천억 원을 기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재단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민준의 발표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언론들도 태도를 바꿔 긍정적인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태양그룹 민준 부회장, 수천억 원 사회 환원 약속. 거리의 소년에서 사회의 리더로. 이제는 민준의 과거가 오히려 감동적인 스토리로 재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직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민준을 지지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부회장님 같은 분이 우리 리더라서 자랑스럽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의 모습이 전부죠. 직원들의 진심 어린 응원에 민준은 감동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참으며 답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태수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민준이 진정한 리더로 성장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한편 진우는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민준의 지지도만 높여준 결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진우는 더욱 극단적인 방법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준이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정전이 되면서 사무실이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이상하네. 민준이 전기 점검을 하려고 일어섰을 때 누군가 뒤에서 그를 공격했습니다. 락. 민준은 머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공격자는 얼굴을 가린 채 민준을 계속 때렸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웠던 어린 시절, 거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익힌 생존 본능이 발휘되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저항했고 결국 공격자를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정체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우 형. 마스크를 벗긴 공격자는 다름 아닌 진우였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세요? 네가 모든 걸 망쳤어. 진우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곧 경찰이 도착했고 진우는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사람들은 민준에게 더욱 동정적이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시련을 겪으셨네요.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민준은 진우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진우 형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민준의 관대함에 사람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5년이 더 흘렀습니다. 민준은 이제 25살의 젊은 기업인이 되었고 태양그룹은 국내 1위 건설회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더 나아가 해외에도 진출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박태수는 공식적으로 경영권을 민준에게 이양했습니다.
이제 민준이 태양그룹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회장님. 임직원들이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민준은 이들 앞에서 소감을 밝혔습니다. 저는 12살의 거리에서 떨고 있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사랑과 여러분의 도움 덕분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떨렸습니다. 앞으로 저는 태양그룹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겠습니다. 민준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전국에 50개의 교육센터를 설립했고 매년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희망의 집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거리의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고 많은 기업들이 벤치마킹했습니다. 민준 회장님은 진정한 사회적 기업가입니다. 정부도 민준의 공로를 인정하여 청년 기업인상을 수여했습니다. 박태수는 이제 완전히 은퇴하여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민준의 성공 소식을 들으며 뿌듯해했습니다. 정말 잘 키웠구나. 어느 날 민준은 박태수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 함께 세계 여행을 떠나요. 여행? 네. 그동안 너무 바빠서 함께 시간을 못 보냈잖아요. 박태수는 기뻐했습니다.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함께 세계 각국을 여행하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이탈리아의 베니스에서,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앞에서 찍은 사진들은 평생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저를 구해주시고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나야말로 고맙다. 내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 여행 중에 민준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했습니다. 바로 국제적인 자선재단을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내가 받은 사랑을 세계로 퍼뜨려라. 귀국 후 민준은 희망 나누기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 등 전 세계의 빈곤 지역 아이들에게 교육과 의료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민준의 이런 활동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았습니다. 유엔에서는 그에게 세계 평화상을 수여했고 타임지는 그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함께한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함께 해주신 분들 덕분입니다. 이제 민준은 30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성과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의 아내는 역시 자선활동에 열심인 사회복지사였습니다. 당신과 함께해서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부부는 함께 재단 활동을 하며 더 많은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민준은 예전에 자신이 떨었던 그 골목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 그곳은 민준이 세운 교육센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희망들이 자라고 있구나. 민준은 감회에 젖어 그 골목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절망적이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태수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이야. 그때 그 떨고 있던 아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아버지가 저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아니야. 이 모든 건 내 힘으로 이뤄낸 거야.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한 어린 소녀가 다가왔습니다. 그 아이는 예전에 민준과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였습니다. 아저씨, 이곳에서 정말 공부할 수 있어요? 민준은 그 아이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물론이지. 그리고 네가 열심히 한다면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어. 그 아이의 눈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15년 전 민준의 눈빛과 같았습니다. 민준은 그 아이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희망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한 사람의 사랑과 관심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을. 이제 민준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거리에서 떨던 소년이 거대한 기업의 회장이 되고 전 세계 아이들의 희망이 된 이야기. 그것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사랑과 용기, 그리고 인간의 선량함이 만들어낸 진정한 기적의 이야기였습니다. 민준은 오늘도 세계 어딘가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새로운 희망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또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